안녕하십니까, 윤석평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급여소득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이면서 부채가 50억을 초과하는 바람에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개인이 신청하는 것으로서 급여소득자나 개인 사업자라도 부채가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반 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회생이라고 하는 건 법률 용어는 아니고 다른 절차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관례적으로 그냥 통용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일반 회생 절차와 기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거의 간이회생 절차하고 비슷합니다. 일단은 신청서 접수를 해야 되고, 그럼 이때 바로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채권자들이 독촉을 하거나 변제 요구를 하거나 할 때는 이제 회생 들어갔다 해서 사건 번호를 안내해 주시고, 나중에 그 법원에서 이제 개시 결정이 난 이후에는 채권 신고를 하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권리 행사를 하시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 접수하고 나서 이제 7일 이내, 통상은 이틀이나 3일 정도로 서울회생법원은 빨리 하는데 보존 처분이 나고, 그 다음에 포괄적 금지 명령이 발령이 됩니다. 이 보존 처분은 채무자,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자산을 팔거나 그리고 얼마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 집행이 있을 경우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규 자금을 차입하는 것도 금지되고, 채권자들한테 변제하는 것도 금지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존 처분은 자세한 금지 사항들, 변제 금지, 차제 금지, 그 다음에 신규로 이렇게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게 되는, 일정 금액은 이제 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급여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채무자 행위를 제한하는 거고, 포괄적 금지 명령은 이제 기존의 가압류, 압류 추심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중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규로 채권자의 주택이나 유치동산, 급여 이런 것에 가압류나 압류를 이제 신청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채권자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이미 행사한 채권자의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7일 이내에 보통 2, 3일에 나고, 그 다음에 채무자 신문이 있고, 신문은 법원에서 사전에 신문사항을 배포해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작성하면 되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쯤 돼서 예납금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예납금은 부채 규모에 따라서 틀리지만 보통 10억 원짜리 되면은 500만원, 이제 그렇습니다. 일반 회생 중에 40몇 억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800만원 정도 예납금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예납금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시 결정이 나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개시 결정은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급여가 거의 90% 이상은 개시 결정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시 결정이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회생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안에서 이 채권 신고, 채권자들한테 채권 신고하라고 우편물을 송달하고, 그리고 채무자로서는 이제 로펌하고 변호사하고 같이 채권자 목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조사기관 뭐냐면 회생 개시 결정 시에 조사위원이라고 하는 회계법인을 하나 선정을 하는데, 이 사람이 향후에 얼마의 소득을 이제 받을 것이냐, 10년간 일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하고, 변제금은 얼마, 생계비는 얼마를 책정하는 것이 적정하겠다, 그리고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여러가지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합니다. 급여 소득자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개인 소득자 50억을 초과하는 부채 50억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사업자 자체에
기업 가치를 사업체의 사업 가치를 평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사 기간까지 되고, 그다음에 이게 맞춰지면 이제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회생 계획안은 조사위원회 그 조사 결과 조사 보고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자금 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통상 짜는 것이 원칙이고, 보통 임의로 작성할 경우에는 이제 자금 수지를 잘 보고 이제 변호사가 작성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밑으로 다시 온다면 이제 특별 조사기일 회생 계획안이 제출이 됐을 거니까 심리를 위한 집회, 그 다음에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동의하는 결의를 위한 집회를 같은 날 동일한 날 이제 실시를 합니다. 같은 날 이거 열고, 이 특별조사기일은 뭐냐면 채권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신고 기간을 넘겨서 신고를 했다든지, 채권이 양도됐다든지, 채권이 뭐 어떤 이유로 소멸했다든지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리를 위한 것은 회생 계획안이 적법하냐, 형평성에 맞느냐, 그 다음 청산 가치를 보장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적법성을, 회생 계획 적정성을 검토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의는 이제 일반 회생의 경우에는 담보권자 총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담보권자, 회생 채권자 조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제출한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동의를 받으면 이제 인가가 되는 건데, 여기까지 한 6개월 정도 보시면 된다, 평균. 빨리 되니까. 인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종결을 받아야 되는데, 종결은 원칙적으로 1회 변제가 시작되면 종결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또 담보권을 처분을 했다든지, 뭐 이런 회생 계획대로 수행한 내역이 있거나 수행 가능성이 아주 높다거나,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기 종결을 신청하는데, 여기까지는 한 10개월에서 1년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10년 변제거든요. 1년에서 10년 이 회생 계획이 변제하는 것이. 그러면 총 10억의 채무가 있다고 치면 이 A라고 하는 회생 신청 채무자는 10년간 3억밖에는 못 갚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1년에 3천만 원씩 매년 12월 30일로 통상 1회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매달 그 소득에서 가용되는 생활비 쓰고 남는 소득,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하게 되고, 나머지 7억은 이제 면제를 시켜줍니다. 면제 시기는 이 회생 계획대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종결을 받는다는 것이 회생 절차를 졸업했다는 의미인데, 회생 절차에서는 여러 가지 자금을 쓰거나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월간 보고서,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이런 것들을 서류를 많이 작성해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법정 관리니까 관리를 받는 겁니다. 이 종결 결정 이후에는 이제 법원의 허가서를 받고 자금 집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보고서를 쓴다든지 이런 일은 없게 됩니다. 종결까지 업무를 여기 노펌에 위임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개시 결정까지 받는 것으로 한다거나, 뭐 인가시까지 한다거나, 인가 이후에도 굉장히 잡무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절차는 이렇게 흘러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통 변호사들이 개시 결정 나면 왜 급여에 지금 압류 추심되어 있잖아요. 급여에 압류 추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회생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거 개시 결정에 따라서 급여 압류된 걸 취소하면 거기에 적립되어 있던 금액을 뺄 수가, 인출해서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무상으로는 급여는 계속 향후에 발생을 하잖아요.
나그래서 생계비가 분명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인가시까지 급여 압류를 취소해주는 결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일반 회생에서 급여 압류 추심, 급여 가압류 이런 것들을 뭐 취소를 신청을 막 넣는데 실무상으로는 잘 그러지 않고 인가시까지 몇 달 안 남았으니까 한 4개월, 5개월이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발생하는 급여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압류돼 가지고 추심된 게 지금 포괄적 금지 명령으로 중단이 되어 있잖아요. 이때부터 적립되어 있는 금액들을 뭐 써야 된다, 뭐 이사를 가야 될 사정이 생겼다든지 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이 부분을 취소해 주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나 법인 같은 경우는 개시 일정 나면 계좌에 압류되어 있는 것들을 취소시켜 주는데 운전자금을 써야 되니까, 개인 급여 소득자인 경우는 이걸 잘 해주지 않습니다. 유의하셔야 되고, 일반회생 절차와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